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추경심사에 돌입했고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7만 명 넘는 비정규직과 외부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기관에선 노사 갈등을 비롯한 여러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내년까지 여파가 미치면 우리 돈 1경 5천조 원의 GDP가 사라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유치원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치원 내부 CCTV와 급식 기록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햄버거병 의심 환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스쿨존 안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 주차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 라인을 걸으면 주차를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걸어놓지 말아야지.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이 제품명과 광고에서 미백, 밝은 같은 표현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백인 피부가 우월한 것처럼 인종 편견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국회가 끝내 경험해보지 못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선출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들 얼굴인데요. 17명 모두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건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하루 국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점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보겸 기자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이 국회에 상임위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 혼자 한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10여 개의 상임위를 통합당 의원들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단독 본회의를 통해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이 정보위원장이 빠진 이유는 야당과 협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정해나 오늘 선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는 오전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는데요.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선 후에는 대선에서 이긴 집권 여당이 갖는 중재안을 냈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우리 여당 대표님이 소가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아마 지금부터 이제 사리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다수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억지를 쓰는 이상 우리가 이 소수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하나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고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국회가 가동되게 됐습니다. 자, 그럼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라 회의를 소집하고 여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또 전체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국회법상 발의된 법안은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상임위에 회부된 뒤 15일에서 20일이 지나야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한 달이면 추진하는 법안 처리가 가능하고 법안의 긴급성을 내세우면 더 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상임위원장 포기라는 배수진을 친 통합당은 민주당 일당 독재가 시작됐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부의장도 안 맡겠다. 어떤 상임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일단 초강수를 두긴 뒀는데 고민도 있습니다. 성시용 기자입니다. 검정색 마스크를 쓴 통합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규탄하기 위해 로텐더홀에 모였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본회의 참석 대신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등 여당을 향한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다선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을 해산한 히틀러 시대와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통합당은 4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모든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자 단체로 사임계를 내며 맞섰습니다.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대신 각종 당내 특위 활동으로 민주당에 맞서는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인한 저 희희낙낙과 일방 독주를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야당목 국회 부의장도 맞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반민주 의회 폭거에 항의하는 표시로 저는 국회의장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역풍을 고려해 장외투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3차 추경안과 정의기억연대 의혹, 공수처장 임명 문제 등에 대한 강력한 원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늘 상임위원장 독식을 강행한 민주당의 속내가 있겠죠. 오늘 곧바로 상임위 회의를 연 민주당,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 민주당의 계획은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예결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를 모두 열었습니다. 제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정부가 재정과 금융지원 정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 임시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추경을 처리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인 지난 1일 공수처법 후속 입법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야당 의원 2명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 단계에서 미래통합당이 견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출범시킬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라는 국회법도 민주당이 우선 추진하는 입법과제입니다.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 집권 여당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책임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습니다. 이라는 국회법에는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 때문에 논란이 번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문제만큼은 여당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이슈가 논란으로 문제가 된 것은 정치 공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아픔을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멈추기 바랍니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을 2배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했습니다. 공부 좀 많이 하고 시험 쳤다고 2배 받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 노동 가치의 동일 임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론은 정규직 전환 보류 쪽이 다소 우세합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45%가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고 답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취업 준비생이 많은 20대는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욱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청년들의 분노를 단순히 일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구체적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논란 속에서 1,900여 명의 보안 요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자, 이 문제 인천국제공항공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17만 명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사 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와 부산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의는 3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하철 안전관리 인력만 직접 고용하고 청소 노동자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청 방식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업체가 부실기업이 되어가지고 10년이 넘게 다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도 하나도 중앙이 안 돼 있어서 퇴직금도 지금 하나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돌리며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4,000명은 자회사 정규직을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1,400명은 직접 고용을 고수했던 상황. 본사로 직고용한 인원 1,400명은 현재 과거 수납 업무를 대체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문제는 기존 정규직에게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본사 소속 직원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처우가 나빠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3년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 사례. 대규모 직접 고용으로 급여가 낮아지는 것 같다는 일부 직원의 발언이 기사화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정작 논란의 직접 고용은 전체 인력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안전 업무 등 필수 직종에 한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공개 경쟁 채용 방식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260명의 전환 채용을 시행하였습니다. 노사에 이어 노노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고용 문제의 실타래가 더 복잡하게 얽히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일지 심의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였는데 결국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계에서는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했고 민노총은 10,000원이 넘는 액수를 제시해서 입장차가 큽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법정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유지되기는 너무 어려운 조건입니다. 동결과 인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의견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8,590원을 10,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최대 동결로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특히 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계비가 224만 원이라며 시간당 최저임금이 1,770원, 25%는 올라야 월 2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인상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갈 경우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은 알바를 더 정리하지 않을까. 지금이 좋잖아요. 10,000원, 11,000원이 된다. 장사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 위원회에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11표, 반대 14표로 부결돼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검찰을 향해 칼을 뽑아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청인데 오히려 현실은 검찰부의 외청 법무청이라며 검찰에 꺾이지 않겠다고 전의를 다졌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지휘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SNS에 껌껌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관과 검찰의 갈등이 검사 출신이 아닌 데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습니다. 국민 장관의 각종 시정 조치에 대검이 거북해 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추 장관은 또 나를 공격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검사 출신 조웅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용천 의원께서 비판을 좀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빨리 갑시다. 조 의원은 어제 추 장관의 이딴 강경 발언에 대해 한 번도 경험 못한 낯선 광경이라며 자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다 나와 있는데. 당 내에서도 아까 보니까 피해오는 문제 삼으면 중요한 거 못 본다 이런 얘기도 좀.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당론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심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한 금 전 의원, 몸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가 지난 5월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고는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재심에서 금 전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표결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하면 앞으로 어려운 주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발언이 위축될 거라고 염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독립성 침해, 공천 탈락에 이은 이중징계라는 비판이 쏟아진 만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재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금 전 의원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조웅천 민주당 의원 얼굴이 보이는데 이 조 의원이 통합당 프락치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프락치는 본래 신분을 속이고 몰래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러시아 말입니다. 조웅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행을 지적하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조 의원에 대해 통합당에서 보낸 프락치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조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 검찰을 감싼다 이런 내부 비판도 있던데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의 경찰 출신 의원이 조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견월망지, 그러니까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은 잊으라고 썼습니다. 추 장관이 말한 본질을 보라는 건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과 만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본질인데 추미애 장관의 말씀의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면 되는데 부분적으로 표현을 문제 삼으면 본질이나 맥락이 희석되고 지금 여권에서는 이 조금이라도 검찰을 감싸면 이제 검찰 개혁의 방해 세력이다 이렇게 좀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네. 자, 조 의원도 내심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본회의장 앞에서 조 의원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SNS에 다 나와 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당내에서 개혁 방해 세력으로 몰리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겁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조기숙의 일침. 이 노무현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콕 집어서 비판을 했어요. 네, 조 전 수석은 15년 전 문 대통령과 노무현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는데요. 조 전 수석은 지난해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들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라면 아직까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는 건데요.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셔서 큰일이라면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는데요.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조기석 교수가 함께 일했던 이 노무현 대통령도 네. 당시에 이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정부도 사실 비슷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더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거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이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참, 이 정부가 벌써 21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네. 이상하게도 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강남 집값은 더 올랐어요. 네, 대치동 대표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를 저희가 정권별로 분석해봤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2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고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4억 원이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년 만에 8억 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많이 올랐군요. 그런데 이게 궁금합니다. 이 친노인 조기숙 교수가 네.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을 했을까? 조 전 수석은 일산에 집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서울 집값과 차이가 크게 나게 됐다고 합니다. 2016년에 일산 집을 팔고 지난해에 다른 집을 샀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생겼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현 정부가 좀 난감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열악야랑이었습니다. 예, 지난 6개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꾼 코로나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신규 확진자가 19만 명,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제 2차로 전 세계에 대유행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 돈 1경 5천조가 사라진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에 0이 16개 붙는 숫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0배죠. 정다은 기자입니다. LA 다저 스타디움 주차장이 렌터카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렌터카 이용이 줄자 야구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한 겁니다. 항공기는 공항에 그대로 서 있고 공항 내부도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인들의 발이 묶이며 벌어진 현상들입니다. 최근 2차 대유행 경고 속에 IMF는 세계 경제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 돈 1경 5천조 원의 생산액이 증발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마이너스 4.9%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Compared to our April World Economic Outlook, we are now projecting a deeper recession in 2020 and a slower recovery in 2021.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2.1%의 역성장이 예상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선진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는 폐렴을 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우리 경제만 튼튼하고 우리나라만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고무줄은 한 번 늘어나면 다시 원상복구되지만 비닐랩은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코로나 이후 경제를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감염이 잡히질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광주에서 4차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 청정 지역이라고 긴장을 풀었던 게 화가 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부동산 자락에 있는 사찰입니다. 이 사찰에선 지난 20일 신도 30여 명이 참석한 법회가 열린 데 이어 23일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모여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후 지난 주말 사이 주지스님을 비롯해 신도 등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감염까지 합하면 확진자는 12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전북 전주와 경기 파주에 사는 신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사찰은 문을 닫고 신도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주지스님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거는 청정 지역이다 해가지고 그동안은 잘 했는데 그때 가서 2m 거리두기를 지켰느냐와 또 밀접 접촉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그런 위험 요인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첫 확진자를 포함한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주지 스님과 신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주지 스님의 접촉자는 76명, 이 중 35명이 광주 외 지역 주민입니다. 교회부터 사찰까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도 고위험 시설에 포함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스포츠 경기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경기장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시민들도 걱정을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백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응원가로 열기를 더하고 치킨과 맥주를 즐깁니다. 지난해만 해도 익숙한 광경이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찼던 응원석은 텅 비었고 선수를 응원하는 건 마스크를 착용한 응원단뿐입니다. 지난달 개막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를 이어온 건데 이르면 오는 주말부터 관중 입장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3단계로 나누고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는 1단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란 지적이 나옵니다. 2주 동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5%를 넘고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명 이상이면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최근 2주간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은 겁니다. 홈런 치면은 갑자기 이제 끌어오르는데 그걸 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아마 뭐 침 튀어가면서 응원가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가고 싶긴 한데 어떤 대책을 보고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충분한 거리 유지라든가 응원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방역당국은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이라며 허용하더라도 경기장 정원의 30% 정도만 입장시키고 음식물 반입은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일본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일 만에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일본인들조차 도쿄올림픽을 내년에 개최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한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석 달간 문을 닫았던 도쿄의 대표 동물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팬더의 재롱에 관객들은 함성을 지르고 손을 흔듭니다. 긴급사태 해제의 마지막 단계인 동물원과 놀이동산 등이 재개됐지만 감염 우려는 떨칠 수 없습니다. 先ほどやはり飛沫というものがございますので、できるだけ絶叫をなくすというお願いをしております。 최근 확진자 수가 50명대로 늘어난 도쿄는 어제 60명까지 치솟으며 긴급사태 해제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늘도 58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들입니다. 특히 술집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전국 확진자는 40여일 만에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パンデミックの対応の体制がですね、第2波ですね、これからすぐ直近にあるかもしれないと。 그러나 경제 파탄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둔 도쿄도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現時点で何か方向を変えることは考えていません。 도쿄도민 2명 중 1명은 내년 여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중단하거나 더 연기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아베 내각의 고민도 커지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의붓엄마. 그 잔인한 학대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아이를 가방에 넣은 뒤 가방 위에 올라가 뛰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호송줄에 묶여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여성.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의붓엄마입니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앞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아이를 가방에 가둔 뒤 위에 올라가 수철에 뛰는가 하면
아이가 가방 속에서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자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넣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40분 넘게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숨질 수 있다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얘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고의를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검찰은 또 10여 차례 아이를 때린 사실도 확인하고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살인죄는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경기도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햄버거병 의심 환자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발병 원인이 오리무중인데요. 경찰은 오늘 유치원을 압수수색해서 CCTV와 장부를 확보했지만 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경찰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유치원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1시간 40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유치원 내부 CCTV와 급식 관련 장부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유치원 측이 보존식 일부를 고의로 폐기했는지 여부입니다. 유치원에선 지난 10일부터 15일 사이 원생들에게 먹인 음식 중 보관할 의무가 있는 6건의 음식이 사라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은 유치원 원장에 대해선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멀쩡한 아이도 피해를 본다고 호소했습니다. 당분간 다른 유치원에서 받지 않겠다. 폐원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아프지 않은 아이들도 다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3시간 만에 번복했습니다. 제가 법령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방송에 임한 관계로 거기에 착오가 있어서 제가 사과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간식도 당연히 보존식이 돼야 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식중독 사태의 원인이 유치원 급식으로 확인되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들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8월부터는 찍히면 과태료 8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법 주정차를 관리해야 할 구청이 스쿨존에 버젓이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학교 출입문과 이어지는 등하굣길 구간, 스쿨존이라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그동안 경찰과 공무원이 단속을 맡아왔지만 오늘부턴 주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SUV 차량 한 대가 불법 정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해 보겠습니다. 번호판이 보이게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2장 찍어 등록하면 되는데 8월부터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학교 담장과 맞닿은 도로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구청 측이 관리하는 거주자 주차장이 스쿨존에 있는 겁니다. 불법 주차지만 이용자들은 불법인 줄도 모릅니다. 이 라인을 걸으면 주차를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 걸어놓지 말아야지. 자치구 측은 주차장 이용자와의 계약 기간 때문에 시설 폐지가 지연됐다고 설명합니다. 기존에 배정되어 있던 분이 저희가 6개월 단위라서 그 전에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 기준으로 다음 달이 돼도 스쿨존 내 노상 주차 공간의 12%가 여전히 운영을 합니다. 맞죠. 이제 없어지면 차가 밀리고 할 때는 위험이 좀 있어서. 서울시는 올해 안에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하준이법도 잘 지켜지는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이제 비탈길에 주차를 할 때 고인목을 의무적으로 바퀴에 놓아야 하는데요. 주차장에서 고인목을 비치해야 하지만 혹시 모르니 트렁크에 넣어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바퀴에 고인목을 설치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운전자를 향해 수시로 안내 방송도 합니다. 고인목으로
지난 2017년 이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밀려온 차에 치여 3살 최하준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고인목 비치와 설치를 의무화한 하준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원에서 비치해놓은 고인목 보관함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사용한 고인목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쓴 사람이 없는지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주차장 전체를 확인해봤지만 고인목을 받친 차는 한 대도 안 보입니다. 못 들었어요. 내가 아까 보긴 했는데 그게 뭐 이런 걸 자체를 처음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다른 주차장도 고인목을 받친 차량이 없기는 마찬가지. 안 되는데요? 이거는 신형차는 고인목을 필요 없어요. 고인목이 있지만 관리실 안에 보관해 운전자가 찾기 어렵습니다.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는 아예 고인목이 없습니다. 차이가 최근에 많으니까요. 사용자가 들고 다니면서 이럴 거예요. 관할구청은 고인목 없는 주차장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합니다. 전체 구간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하루만치 전수가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주차장이 아닌 경사로에 차를 댈 때를 대비해 고인목을 싣고 다니라고 조언합니다. 고인목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바퀴를 장애물 쪽으로 틀어두고 주차 브레이크 채우기와 고인목 설치까지 3중 조치를 하면 차량 밀림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름철에 수영장에서 튜브 안 끼고 샌들 안 신는 아이들이 없죠. 그런데 유아용품을 검사해봤더니 물에서 쉽게 가라앉는 튜브나 환경 호르몬 범벅인 샌들이 수십 종 발견됐습니다. 다 시중에 유통이 되던 겁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수영복을 입은 아이들이 튜브에 몸을 의지한 채 물놀이를 즐깁니다. 하지만 물놀이 용품이 안전한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3달 동안 유아용 여름용품 719개를 조사해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의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과 모양의 물놀이용 튜브입니다. 주 공기실이 파손되면 보조 공기실이 몸을 띄울 수 있어야 하지만 공기실 부피가 기준보다 작아 익사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튜브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이 수영복 지퍼 손잡이에선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중금속이 기준치의 4배 가까이, 이 샌들에선 간과 신장에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08배나 검출됐습니다. 일단 아무리 단가를 낮춘다 하더라도 지금 단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리콜 조치된 어린이용 우산입니다. 우산 안쪽의 이 꼭지 부분에서 기준치의 330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는데요. 업체들은 보통 손에 잘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에 닿는 모든 곳이 안전성 조사 대상입니다. 어린이들은 이제 사용하는 시나리오나 사용 환경을 쉽게 예측할 수가 없고 어린이들의 손에 충분히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이름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게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이렇게 상품 주문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상품을 포장한 상자에 이 개봉 후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온라인 환불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먼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써 있어서 그냥 포기했다. 그게 듣기 쉽지 않더라고요. 환불하려고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되고. 개봉 후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이라도 수령 이후 7일 이내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CD같이 복제가 가능하거나 개봉 후에 이 가치가 하락하는 상품은 환불이 어려운데요. 위생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수영복 같은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팩트맨이 쇼핑몰 측에 물어봤습니다. 사실 수분해서 주시면 교환 자체가 아예 안 되시거든요. 환불이나 교환은 좀 어려우세요.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영복을 샀는데 잘 맞지 않는데도 환불을 못 받았다는 문의가 소비자원에 접수됐는데요. 오염 방지 테이프 등을 제거하지 않고 착용해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환불 가능하고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는 법적인 효력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옷에 달린 이 상품 태그는 어떨까요? 실이나 오핀으로 달린 태그가 떨어져도 이 제품 자체의 손상이 아니어서 환불 가능하지만 일부 명품처럼 이 정품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품목별로 다양한 환불 사례 검색이 가능한데요.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해 도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에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사유지여도 공원 부지로 묶여 있어서 주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땅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유주가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여의도 127개 면적의 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데 서울시가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공원의 일부는 사유지지만 시민들은 나라 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유지인 거는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몰라요. 서울 강남구 대모산 근린공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부 개인 소유의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는데요. 서울시가 다시 제동을 걸면서 일부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공원이 세워지지 않은 공원 부지는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있게 풀어주는 공원 일몰제가 모레 시행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일부 부지를 사들여 계획대로 공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땅의 용도를 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개발을 막기로 했습니다.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저의 이런 신념과 각오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음을 시민들께 보고드립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벌써부터 재산권 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정된 거는 보통 40년이 넘거든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역으로 되는 거는 영원히 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서울 여의도 127개 면적의 공원이 사라질 예정인데 이 중 5분의 1이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마저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해야죠. 102억이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일부 소유주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헌 소송까지 예고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조기숙 전 수석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초강력 대책이라던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아파트도 없어서 못 삽니다. 홍유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용 면적 87제곱미터 단일 구조인 서울 노원구 아파트입니다. 6.17 대책 발표 후 500만 원 오른 6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최고 가격을 갈아치운 겁니다. 근처 다른 아파트 두 곳도 최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새 3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중저가 매물이 남아있는 이곳 노원구 일대로 수요가 몰리는 건데요. 근처 부동산에선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방보다는 썩어도 준치다 해서 서울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구원 밑으로 내고 단지마다 물건이 하나도 없는 정도예요. 갭투자뿐만 아니라 실수요. 좀 더 받으려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이제 내놨다가 본인들 바꾸자는 금액에서 또 1, 2천 더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동의 바로 옆 동네지만 규제를 피한 신촌동 아파트에서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 매물은 대책 발표 직후 3천만 원 뛰어 최고가인 22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서울로 다시 유턴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 추세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어 양질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값 안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국제뉴스 좀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SNS를 과격 발언을 하는 장구로 자유롭게 써왔죠. 스타벅스나 코카콜라 같은 대기업들이 광고를 끊자 페이스북도 손을 들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미 전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항의 시위 속 일부 시위대가 혼란을 틈타 물건을 약탈합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며 시위대를 겨냥했습니다. 과격한 언사에 트위터는 즉각 경고 딱지를 붙였지만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라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스타벅스와 코카콜라 등 무려 160개 기업이 광고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페이스북이 인종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게시글을 방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소식에 페이스북 주가는 하루 새 8% 넘게 급락했고 시가총액 6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혼쭐이 난 최고 경영자는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If we determine that content may lead to violence or deprive people of their right to vote, we're going to take that content down, no matter who says it.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새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지자들이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외치는 영상을 리트윗한 건데 공화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Well, there's no question. He should not have retweeted it. He should just take it down.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3시간 만에 삭제했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의 구호를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화장품 사실 때 어떤 기능 보고 사시나요? 주름 개선, 잡티 제거 이런 기능 못지않게 하얘지는 미백 기능도 많이 보시죠?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런 피부색 표현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인식도 생기고 있습니다. 박수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프랑스 로레알이 선전하는 화장품입니다.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뜻의 화이트닝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달 초 SNS를 통해 흑인 사회와 연대한다고 밝혔던 로레알은 백인 피부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미백, 밝은 등의 단어를 제품명과 광고에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무심코 지나쳐 몰랐는데 적절한 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이트닝이 잡티를 없앤다는 뜻으로 사용을 했겠지만 흰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흰색이 곧 미로 이어진다는 의식을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은 못했었어요. 화이트닝이라는 단어를 굳이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제품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니레버도 피부가 희고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의 미백 크림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I don't support this whole craze and obsession with fairness. To look fairer or darker in a healthy, sensible, normal way, it's fine. It should not impact your self-esteem. 또 다른 화장품 회사인 존슨앤존슨과 뉴트로지나도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는 미백 크림을 팔지 않기로 했고 유색인종을 배려한 검은색 반창고를 내놨습니다. 세계 곳곳에 숨어있고 제품 여기저기에 녹아있던 인종차별적 요소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변화의 바람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북한으로 쌀과 전단을 보낸 탈북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자격 취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첫 단계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통일부와 단체들 간에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황하란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북전단을 날린 탈북자 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법인 설립 목적을 어긴 거라며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통일부 등록단체로 취소가 되면 그 지정 기부금 모집 단체에서 해제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또 그 모금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큰샘 박정호 대표는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관동포들에게 쌀하고 마스크가 보낸 게 우리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 네, 그렇게 설명했고요. 큰샘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이 탈북 청소년 교육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통일정책 저해나 접경지 주민 공익 침해도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위헌적인 그런 공권력의 행사는 북한 정권에 불정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오늘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추가 청문 절차 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르면 7월 중순쯤 설립 취소 처분이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두 단체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모기만큼 피곤한 여름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온통 벽을 뒤덮고 있는 매미나방인데요. 보기에도 징그럽지만 이 두드러기를 유발하고 나무까지 죽입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이번 주부터 도심 습격이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판에 매미나방 성충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집 창문에도 나방들이 달라붙어 날개짓을 합니다. 불빛에 모여드는 성질 때문에 주민들은 더운 날 문 한 번 제대로 못 엽니다. 혐오스럽고 무섭죠. 뭐. 애들 지나가는데 막 그냥 사람한테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나방이 시도 없이 막 날라와서 사무실에 막 날아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매미나방이 낳은 알집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알집을 까보니 수백 개 넘는 알들이 가득합니다. 올해는 유독 따뜻했던 겨울에 여름도 빨라지면서 매미나방 개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시도에 6,183헥타르의 산림과 녹지에서 매미나방 유충이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8,600개의 면적입니다. 월동할 때 치사율이 많이 낮아져서 많은 수가 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 더 밀도가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미나방 가루나 이 유충의 털은 이 사람에게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땅한 방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천적이 없고 약도 잘 듣지 않아 사람이 직접 잡는 게 최선입니다. 포충망을 설치해 유인하거나 알집을 제거해 개체 수를 줄이는 게 고작입니다. 산림당국은 매미나방 발생 예보를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등급으로 올렸지만 대규모로 창궐했던 지난해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야구 무대로 복귀하겠다며 용서를 빌었던 강정호가 결국 뜻을 접었습니다. 사과 기자회견을 연 지 엿새 만인데요. 요 며칠 사이 심경에 큰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사과 기자회견장에서 간절하게 복귀를 호소했던 강정호.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복귀를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귀 의사를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팬들 앞에 다시 서기엔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던 마음은 큰 욕심이었다고 전하며 원소속팀 키움에 복귀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강정호는 기자회견 이후 큰 심경 변화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키움 측은 강정호가 25일과 어제 저녁 두 차례 구단에 직접 연락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싸늘한 여론이 바뀌지 않자 결국 스스로 KBO 리그 복귀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타 종족의 상징으로 한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인정받았던 강정호. 하지만 3번의 음주운전은 결코 팬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밤사이 태풍급의 세찬 장맛비가 찾아옵니다. 지금 전국 많은 지역에는 장맛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태풍급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 많은 지역에는 300mm 이상, 그 밖에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 최고 200mm, 서울 등 중부와 그 밖의 내륙에도 20에서 100mm의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주로 집중이 되겠고요. 국지적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밤 사이에 시간당 80mm의 물폭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은 계곡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요. 산사태 위험도 있는 만큼 집안이 약한 곳은 더욱 안전점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 3시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특히 동해상에는 모레까지 물결이 최고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고요. 장마전선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에 다시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 자기 이번에 진짜 안 고친다. 짜증 좀 내지 마라. 하루가 다 먹여 미치겠어. 그냥 이혼해. 사랑했던 사이여도 대화가 안 되고 서로를 무시하면 이렇게 사는 게 감옥이 돼버리는데 지금 국회는 어떤가요? 내 맘대로 하는 여당, 너 할 대로 하라는 야당. 부부는 극단적으로 이혼이라도 할 수 있죠. 자기 갈 길 가겠다는 여야는 헤어질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볼모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죠. 당장 나흘 뒤에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데 여당 혼자서는 제대로 따져볼 리가 없겠죠.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하는 여당이나 여당 혼자 하다 망하면 좋겠네 생각하는 야당이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